자, 오늘은 저의 소울메이트인 저의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실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얼굴하고 하는 라이브 첫 세션이니까 혹시 채팅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요. 채팅을 누가 쳤나요? 네. 혹시 지금 읽혀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안녕 여러분, 누구누구 있나요? 지금 한 명뿐이 없다고. 그렇네요.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이제 들어오라고 카톡을. 약간 다들 갈리를 아는 사람들이 맞아. 채팅을 달아주는 것 같아. 갈리의 팬들이야. 맞아. 내가 하도 갈리 얘기를 엄청 해대고 하니까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은 약간 고양이만 보면 나를 자동으로 떠올려서 나에게 뭔가 좀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트랜스 고양이로서 조금 만족스럽달까? 그리고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 별로 이렇게 친분이 막 그렇게 두텁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쟤 좀 고양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나 혼자 내적 호감도가 이렇게 상승해서 추구미 고양이, 매끈 고양이. 참고로 저는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태몽이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시겠지만 나의 주변인들은 모두가 알겠지만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이 태몽이라는 게 개념이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네, 해볼까요? 저에겐 네. 잠깐만, 저희 설명을 조금 하죠. 그럽시다. 저희는 팀 M&E, Media Narrative Explorers이고요. 네. 저희는 하게베라고 하는 라입집 미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3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고, 저희 지금 프로젝트 전시를 열었고,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일주일, 5일 정도 저희가 계속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을 초빙해서 아티스트나 어딘가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 초빙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전혜림 작가님과 전혜림 작가님의 하이퍼캣 갈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소개 너무 예상치 못하지. 전혜림이라고 하고요. 전혜림입니다. 전혜림이고 우리 미디어 내러티브 익스플로러스의 팀이고 그렇습니다. 자, 갈리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2014년 봄에서 여름쯤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고 그냥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다. 계속 엄마한테 우리 고양이 키우면 안 되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겼어.
엄마한테. 엄마가 고양이를 진짜 무서워했는데 엄마한테 맨날 말하니까 엄마가 아, 네 맘대로 해. 이래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그날 밤에 갈리를 데리고 왔어. 불속성 효녀네? 효도를 하면서 살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어 이러고 데리고 그날 새벽에 데리고 왔어. 그 엄마가 잠든 시간에 친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조용히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갈리를 이렇게 내려놨어. 근데 갈리가 그냥 우리 집에서 적응을 되게 잘하더라고. 원래 침대 밑에 숨어야 정상인데 고양이는 그냥 이렇게 이동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스핑크스 자세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 얘는 우리 집에서 살 애다 하고 그 뒤로 이제 살았는데 그게 갈리가 아가 때 온 게 아니고 2살 반쯤에 내가 데리고 왔어. 거의 한 3살쯤? 갈리가 8월이 생일이니까 한 3살쯤에 내가 데리고 왔어. 근데 갈리의 첫 주인이 수의사야. 수의사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와, 되게 좋은 주인이다. 좋은 주인하고 함께 살았구나. 건강 관리를 받으며. 그리고 그 수의사분이 말하기를 갈리는 수컷이다. 그리고 자기가 중성화를 다 했다. 근데 당연히 그걸 누가 안 믿어?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볼 일이 있잖아. 근데 뭔가 묘하게 이게 진짜 응? 내가 아무리 동물을 안 키워봤지만 중성화된 수컷의 엉덩이는 저런 모양이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이렇게 가끔씩 들었어요. 그런 의문을 품고 한 3번 정도 내가 그 주인한테 되물었던 것 같아. 관리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관리 성별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묻고 두 번째는 뭐 관리가 암컷이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묻고 그다음에 아, 그럼 수컷이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물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아, 예, 수컷입니다. 그냥 이러고 자연스럽게 또 흘러갔어. 근데 갈리가 문제는 삼색이란 말이지. 자, 여러분, 제가 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색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처음에 그러니까 삼색이는 응당 삼색이라 하면 되게 이렇게 털이 이렇게 검은 털과 노랑 털이 이렇게 명확하게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공유가 안 된다고요? 화면 공유. 아니요. 잘 보이네요. 됐어. 죄송해요. 지금 보여요? 네네, 보여요. 제가 줌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체 화면을. 자, 공유되고 있죠? 네. 자, 응당 삼색이라 함은 이렇게 아주 영역이 노랑과 검은색의 영역이 아주 뚜렷한 누가 봐도 삼색, 흰색, 치즈색, 검은색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관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뭔가 갈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의 사색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고등어도 아니고 고등어는 약간 회색이잖아. 맞아. 그 고등어도 아니고 그 관리 뭐 저 고양이 키워요 이러면 뭐 무슨 색이야 이러면은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갈색이에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채로 그냥 나는 아, 삼색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살았지. 왜냐면 또 삼색인데 수컷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응. 좀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색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렸고 어떻게 감히 수의사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고 믿겠어 하면서 관리는 그 2살 반부터 14살 반까지
수컷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 항상 아 갈리야 작은 누나한테 와 이리 와 이러면서 작은 누나야 작은 누나 이러고 내가 독일에 있으니까 누나 목소리 기억해 이러면서 항상 이게 한국어로는 동생은 그 손윗 형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음. 누나 이렇게 부르지 혜림아 이렇게 부르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잖아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외국어 영어 독일어로는 사람들이 다 막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어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12년 동안 갈리와 나의 관계 형성은 이렇게 언어적으로 묶여서 내가 누나인 채로 12년을 살았어. 근데 이게 뭔가 나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나한테는. 이 음. 누나, 작은 누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형제 그 서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는 어떤 네이밍이 돼버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이제 관리가 수컷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관리가 뭔가 건강이 뭔가 병원을 갈 일이 생겼어. 근데 난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 근데 엄마가 그 가족 단톡방에 갑자기 진짜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난 병원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병원에서는 관리가 여자래. 이렇게 갑자기 띡 보내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는 그걸 자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여자래. 이러면서 이게 병원은 무슨 소리며 음. 관리가 여자라고? 그래서 바로 그 새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관리가 병원 갔다 그러면은 막 난리 날까 봐 그냥 아 뭐 그냥 작은 일 있어서 병원 갔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관리 엄마가 뭐 관리가 뭐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 남자여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 관리가 여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엄마가 에휴 얘 남자예요. 이러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그러면 관리 진짜 특별한 고양이네요. 이렇게 하셨대. 그 3세기는 보통 수컷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간 자기도 조금 이상할 거 아니야? 관리는 심지어 14살이고 수컷이 만약에 3세기가 수컷이면 완전 단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조금 당황을 하셔서 이렇게 관리에 뭔가 이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본 거지. 꼬리를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다리를 막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하면서 관리를 체크해서 에이 여자 맞아요 이러셨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듣고 이것도 수의사 선생님의 말이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믿기지가 않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챗GPT에게 막 물어봤어. 이 고양이 수컷 맞아? 이 고양이 너 엉덩이 그 이렇게 영상 통화 화면으로 어떻게 이렇게 막 관리 엉덩이 좀 보여줘 이러면서 캡처를 해가지고 그 해서 챗GPT한테 해가지고 수컷 고양이는 중성화해도 땅콩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땅콩이 사라져? 안 사라져? 이거 수컷 고양이의 ong덩이가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아주 변태같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챗GPT가 챗GPT 내용 보여줄 수 있어? 챗GPT가 웃더라고? 날 어. 비웃더라고? 챗GPT가 자 정확히 제가 이렇게 보여줘서 그 고양이 노트북 수컷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고양이 그 기다려 보세요. 네. 잠시 공유를 중지했다가 그 이럴 때가 챗GPT가 은근히 좀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언니가 한 말에 공감된 거 있었어. 약간 언니가 전혜림이 아니라 관리한테는 작은 누나인 게 그게 그냥 그 관리와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맞아. 엄마가 되면 이제 나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 엄마가 되거나 아니면 맞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 그런 맥락이었어. 그래서 응. 뭔가 잠시 공유를 어떻게 했죠? 화면 공유를 눌러보시라. 보이시나요? Yes.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한데. 하면서 고양이 중성화하면 땅콩 없으죠? 얘 수컷이 암컷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날 비웃으면서 땅콩이 사라진대.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어렵대. 그럼 난 더 의심스럽잖아 뭔가. 그리고 암컷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 암컷은 저 거의 붙어 있음. 코딩 그거가 된 게 너무 웃기다. 그치?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이러는데 나는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고 관리 한 명만 봐왔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이러고 답답하네 진짜 이러고서 이렇게 생겼다. 얘는 삼색인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 맞아. 난 그래서 얘가 삼색이 아니고 카오스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날 진정을 시키더라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날 진정을 시키더라고. 나의 챗GPT 성격은 이래. 근데 나랑 자꾸 비슷해. 얘가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내가 아무리 몇 번을 물어봐도 얘가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일단 난 수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독일에 있으니까 얘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게 됐어. 질문을.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관리는 삼세기가 맞고 그 주변에 물어본 결과 고양이 수컷은 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야. 중성할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 피막을 갈라서 그 안에 그 두 개를 이렇게 빼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성을 해도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난 갈리의 엉덩이에서 그런 흔적을 본 적이 전혀 없어. 내 기억으로는. 그럼 맨날 우리 엄마, 아유, 얘는 무슨, 여자도 아니고 왜 오줌을 저렇게 앉아서 싸? 막 약간 이랬었단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내가 막 인스타에 올릴 때도 막 갈리가 막 이렇게 되게 도도한 표정을 잘 짓고 있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뭐 도도한 공주 막 이렇게 올리면서 괄호치고 사실은 수컷 막 이러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너가 그래서 생김새가 고양이는 그 수컷이면 턱이 조금 더 발달되고요. 암컷이면 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며 이게 차차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다 언니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냥 놀랍겠다. 나도 놀랐다. 나도 관리 팬으로서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챗GPT를 보니까 언니의 혼란이 엄청 생생하게 느껴져.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러니까 이게 막 관리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나의 본 자식이 아니잖아. 근데 그리고 아무래도.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태어나서부터 그냥 얘는 그냥 가만히 살았어. 근데 나 혼자만 얘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한 거지. 그러면서 내 자식이 막 나중에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해도 이런 기분이 아닐 것 같은 거야. 내 자식은 인간이잖아. 내 자식 인간이고 얘 자유의지가 있고 얘 생각이 있고 근데
나는 갈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얘가 무슨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막 갈리야 너는 나에게 언니라고 하고 싶니 누나라고 하고 싶니 갈리야 말 좀 해봐. 스스로 갈리는 말을 하지 정체성 않아. 할 수 없지. 정체화할 수 없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수에게 클레멘스 폰 베드마이어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 근데 교수님은 그냥 재밌는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일단 그래도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나 이랬는데 교수님이 아니 더 깊게 생각해야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나는 얘를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동물은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상황인 건데 이 언어적인 바뀜이 나한테는 약간 관계의 바뀜으로 다가와가지고 엄마가 장난으로 막 야, 네 누나가 전화했다 이렇게 아 이제 언닌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나 누나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에게 항상 갈리 삼촌이어 왔는데 그럼 이제 갈리 이모지 이모 막 아빠가 이제 이모지 막 이러는데 막 갈리가 이모? 약간 이런 식의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면서 이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조금 이제 갈리가 암컷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인간이었으면 진짜 하나의 고민거리도 아니었을 일일 것 같은 게 인간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알고 나에게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인간과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성별, 젠더의 개념조차 인간의 개념이잖아요. 동물은 오직 생물학적인 성만을 보통은 갖고 있어. 그래서 물론 동물들도 생물학적으로 수컷인데 암컷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막 수컷이 암컷이 됐다가 다시 수컷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동물의 사회 속에서 수컷인 개체들이 암컷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한데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와 생물학적인 그들 사회 속의 역할의 변동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큰 연구 영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인간과 같은 젠더의 개념은 없다. 젠더란 인간이 정한 사회적인 그런 정체성인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은 젠더의 개념은 동물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제가 돌아왔어요. 좀
혜윤아, 나 들여보내줘. Recording in progress. 웰컴 백. 고생 많았어요. 뭔가 부스스해졌는데? 아, 너무 힘들어. 잠시. 이것을 화면 공유를 공유. 아, 말하는 흐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도 안 나요. 젠더 거지 동물의 같은. 젠더의 동물의 젠더? 존재하지 않지만 아, 동물의 이게 젠더? 뭐라고 나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시던 분들도 다 까먹었을 것 같아. 뭔 얘기하고 있었는지. 예, 약간 다시 동물에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을 하나 생각해봤고. 동물에게 바이올로지컬 성과 젠더의 개념이 있는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이올로지컬 성의 개념은 있지만 인간과 같은 젠더의 개념은 없다 하고 뭔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고양이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그 성 역할에 활동을 하는 것도 어쨌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라는 연구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고요. 인간 같은 젠더의 역할은 아직 뭐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없다라는 게 주된 그런 결과인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관리의 성별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는 이 정도로 약간 일단락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고양이는 도대체 뭐냐? 관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고 가만히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루밍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배웅한 뒤 출근을 시킨 뒤 항상 방에서 자고 있는 나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보내는 루틴을 살고 있었을 뿐인데 나 혼자 뭔가 얘를 보는 시선이 시기별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뭔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거의 약간 포스트 휴먼 같은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약간 포스트 애니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휴먼이 아니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그렇게 정의하거나 하진 않았고 당연히 나에게 뭘 원해? 나는 뭐 수컷으로 살고 싶어. 암컷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말 당연히 절대 안 하지만 나는 항상 고양이와 교감을 할 때 내 머릿속에서 뭔가 언어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었더라고. 우리 관리와. 그래서 당연히 나는 누나였는데 언니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뭔가 약간 포스트 휴먼적인 그런 포스트 휴먼 몬스터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는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고양이 자신은 젠더에 대한 정의도 없고 자기 자신을 포스트 휴먼 몬스터라고 지칭도 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그렇게 여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관리와의 떨어짐, 그러니까
독일에 온 지 거의 지금 한 6, 7년째니까 6, 7년 동안 이 떨어진 기간이 있고 항상 그 관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약간 독일과 한국이라는 이 두 나라의 간극이 항상 나에게는 이 관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항상 관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관리는 만약에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의 관리도 등장시키고 이랬었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언어적인 사고다라는 거를 요즘에 되게 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작업에서는 관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왠지 관리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스크립트를 쓰고 관리한테 말을 시키는데, 그런 성격의 규정과 캐릭터의 구성? 페르소나? 이런 것도 약간 예를 들면 나와 혜윤이와의 관계에서보다 더 나에게 치우쳐 있는 성격과 페르소나인 거야, 관리가. 맞지? 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소리로만 나랑 소통을 하고 행동으로만 나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럼으로써 좀 더 끈끈해지고 깊어지는 유대가 있지만, 나는 얘를 언어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내 시각으로만 얘를 기억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거야. 거기서 약간의 조금 너무 멀리 간 생각일 수 있지만, 좀 이런 동물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음 작업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 이 관계를 규정하고 우리는 이런 사이다라는 거를 규정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는 했다. 뭔가 난 항상 제가 어떻게 느낄지가 궁금해 왔는데, 역설적으로 얘가 진짜 어떻게 느낄지를 조금 덜 생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것마저 과정인 것 같아. 언니가 진짜 관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과정인 느낌이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작업이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뭔가 이게 작업의 영역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조금 더 컴플렉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는 조금 이거를 퀴어나 뭔가 인간의 젠더의 개념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까 잠시 반나절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그런 영역에서 말할 짧은데?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사건인 것 같고,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다. 정말 큰 사건이다, 사실. 처음에는 진짜 그냥 약간 되게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실수를 터뜨려 뭐야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말할 지점들이 많은 포인트였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일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작업에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사건으로 구성을 해서 작업에 좀 등장을 시키니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챗봇을 만들었는데 AI로 관리 챗봇을 만들었는데 지금 근데 언니가 그걸 퍼블리싱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맞습니다. 이유가 뭐야? 이게 조금 웃긴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AI로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AI가 소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나는 이 AI에 대한 기술을 되게 좋게 보고 이걸 우리가 작업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짧은 순간 안에 빠른 방식으로 상업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 그냥 이미지 소비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맞아. 그런 생산물들이 다시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AI 작업물이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에 올린 것들로 학습을 하는데 원본과 이 생산물의 구분을 얘가 하면서 학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AI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빅데이터를 이제 넘어서서 데이터의 그 피라미드에 가면 학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관점 맥락에서 나는 얘를 퍼블리싱 하고 싶지 않다. 원본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얘한테 품고 있는 그 소중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내가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얘를 좀 팔기가 싫더라고 이미지를 이 관리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완전 이해해. 나도 그런 맥락인데 조금 다른 결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난 하늘이 사진을 완전 공개적으로 막 하지 않고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나도 내가 만약에 관리 챗봇을 퍼블리싱 하면 언니가 그 관리 하이퍼캣 관리, 그러니까 진짜 관리 말고 하이퍼캣 관리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런 걸 좀 염려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 맞아. 맞기도 해. 그것도 맞아. 그래서 관리하는데 이상한 말 하면 싫잖아. 맞아. 그니까. 그리고 관리가 막 이상한 말 학습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단은 노출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막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것도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말을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가 정말 기술적인 거에 관해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을 면접 체험을 해보셨길. 인터넷을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프로그램 할 때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내일은 저희 집 인터넷 라우터가 별 무리 없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프로그램 한번 예고를 좀 해주시죠. 내일도 얼마나 더 재밌는 거인지. 오늘과 흐름을 이어받아 시조라는 작가님이 저희 계정에 출연하셔서
너무 기대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오늘도 약간 언어의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제 언어 뭐 문화 간, 나라 간 이제 사용 언어가 달라지니까 한국, 독일 뭐 그리고 우린 영어도 좀 써야 하는 그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였을 때 뭔가 그런 충돌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완전 재밌겠잖아? 재밌겠으니 많이 봐주시고 네, 같은 채널에서 저희가 또 스트리밍 할 예정이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녹화돼서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 만관부 부탁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안녕. 윤주 언니도 인사를.